분위기 되게 좋고 되게 괜찮아. 아유 다 끝나면 나도 우선 6시까지는 수학해야지. 최소 한 6시 반이나 7시 그치 해. 우리가 감수 분열까지 다 끝냈습니다. 질문 한 몇 개 좀 해보고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감수제 1분열 중기. 그렇죠. 감수 1분열 중기 관찰할 수 있겠죠. 1분열 때만 우리가 이가 염색체를 볼 수 있겠죠. 3분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쟤는 전부 다 얘기하면 돼요. 그 무슨 분열? 감수 감수 분열에서는 제 1분열이죠. 그때밖에 없죠. 그때만 누구의 개수가 줄어든다?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염색 분체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다? 감수분열 같은 경우는 2분열이고 최소 2분열. 그렇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염색체가 가장 관찰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다? 중기. 중기 때죠. 왜? 가장 많이 응축이 되었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서 전체적인 시기에서 대부분은 뭐다? 간기고요. 잠깐만 M기입니다. 됐습니까? 분열기입니다. 대부분은 간기 시기를 지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신경세포랑 무슨 세포가 더 이상 분화되지 않고 분열을 멈춘다고 했죠. 지원기에서 지투기로 가지 않고 지원기가 진행되지도 않고 새끼로 빠진다 해서 지연기라고 했어. 신경과 근육세포입니다. 신경조직, 근육조직입니다. 그리고 S기와 M기가 계속 반복된다고 했어. DNA가 복제가 돼서 그냥 쪼글라지는 것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였죠? 나날 가정을 할 때.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나날 가정일 때는 S기와 M기만 반복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렇게 예외적인 친구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생각이나? 미영이는? 안 했죠. 기억 되게 잘할 거야. 동생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소리 그만해야겠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식과 유전에서 유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볼 건데요. 생식은 자손을 낳는 현상을 우리가 생식이라 할 거예요.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전달이 되면서 아빠 거, 엄마 거 골고루 섞이면서 이렇게 유성 생식이 일어날수록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고요. 이렇게 다양하니까 종족을 보존하기가 유리하다. 적응하기가 좋기 때문에 종족을 유지시키는데 유리해집니다. 유성 생식도. 이렇게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새끼를 만드는 방법인 유성 생식은요. 어떤 방법으로 유전자가 다양하게 섞인다고 했죠? 교차가 있었죠. 교차는 염색체 2마리가 붙어 있어서 염색체가 서로 교차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언제 교차가 잘 될까요? 붙어 있는 시기. 이가 염색체가 있는 시기야. 언제? 감수? 1분열? 전기. 전기 때부터 딱 붙어 있습니다. 전기, 중기라고 하면 보통은 전기라고 많이 대답을 할 거고요. 자, 1번, 2번. 생식세포 만들 때 2개 중에 누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생식세포 안에 있는 무작위적인 염색체의 조합이죠. 감수분열 그렇지. 말기였나?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그렇죠. 해서 만들어진 거지. 무작위적인 조합 때문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무작위적인 수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자와 수정이 될지는 몰라요. 그 되게 다양성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지죠. 이 각각의 세 가지 경우로 어떻게 다양성이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유전에 대해서 볼 건데, 그러면 예전 시절부터 어떻게 부모의 얼굴과 자손의 얼굴이 닮았을까요? 뭔가 전달되고 있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겠죠. 이때 대표적인 과학자는 멘델, 서턴, 모건 오빠가 나올 건데요. 이 세 과학자들을 중심으로만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유전되는 물질이 각각 절반만 들어가서 생식세포를 만들고요. 얘들로 인해서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부모 거 각각 반반씩 받았겠다. 각각 받았겠다. 유전 물질도 이렇게 전달되면서 자손을 만든다. 라는 설명은 모두 다 똑같은 설명입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자, 멘델 오빠는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유전 물질이라는 게 존재해. 그 다음에 서툰 오빠가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이런 유전 물질을 너희가 유전자라고 이제 하잖아. 이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존재하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외에 모건 오빠는 또 이렇게 얘기했지. 키가 크고 키가 작다. 서로 대립되는 유전자, 쌍꺼풀이 있고 없고, 검색머리, 금발머리,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대립 유전자는 어떻게 존재하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상동염색체, 쌍으로 22쌍, 상염색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렇게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서로 다른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를 얘기하는 게 모건 오빠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나눠졌다가 다시 더해져서 새끼를 만든다. 자손에게 전달됐다라는 설명은 똑같고요. 거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로 가는 거죠.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 그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염색체 위에 있다. 그리고 서로 대립되는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멘델 오빠가 사람을 가지고 교배하기는 좀 곤란해요. 어려워요. 사람을 가지고 하기엔 좀 힘든데 실제로 이게 들려오는 소문, 속설? 이 말로는요, 일본에서는 실험이 했대요. 애기 만들어! 애기 만들어! 애기 만들어! 애기 나왔어. 좋았어. 이번엔 아들이고. 다음에 쟤랑 한번 애기 만들어! 이번엔 딸이고. 미안해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뻥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겠죠.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거. 그리고 애 한 명 놓는데도 뱃속이 거의 10달 정도 있어야 되니까. 식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오질나게 먹고요. 세대도 겁나 길어요. 세대가 길다고요? 20살 됐을 때 애기 만들고 또 20살이 돼야 돼. 그 새끼가. 또 20살이 돼야 돼. 하면 그 대를 거쳐서 우리가 연구하기에는 몇십 년 엄청 긴 시기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형질도 뚜렷하지도 않잖아요. 너는 정말 동그랗구나. 너는 동그란 거여서 조금 더 길쭉하게 생겼구나. 나는 좀 더 많이 길쭉하게 생겼구나. 색깔도 너는 살짝 노란색이구나. 너는 조금 노란색이구나. 흰색이구나. 뭔가 대립적인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요. 식물을 가지고, 콩을 가지고 오빠가 실험을 하죠. 이때 대표적으로 한 7가지의 성질에 대해서, 형질에 대해서 각각을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모양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모양. 모양은
둥글다. 둥근 친구가 있으면요. 주름지 쭈글쭈글한 친구가 있죠. 주름지다. 자, 그 다음에 그 콩의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도 한번 볼게요. 색깔은 노란색이다 또는 항색이다. 그리고 초록색이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형질을 가지고 맨델 오빠가 얘기했던 유전의 법칙 세 가지를 한번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을 배울 때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렇게 나올 건데요. 공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적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둥글다 이건 뭐다? 표현형입니다. 이렇게 표현형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이걸 표현형으로 적지 않고 나는 좀 유식하게 적어볼게요. 라지 R 알파벳 기호로 나타냈죠. 이걸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한 쌍씩 존재하고 있으니까 유전자형도 한 쌍씩 적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또는 라지 r, 스몰 r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대립되고 있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죠. 하나는 둥근 유전자, 하나는 주름진 유전자죠. 하나는 둥근 유전자, 하나는 주름진 유전자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립된 유전자가 똑같으면 이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순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동형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형접합. 대립되고 있는 유전자만 보시면 됩니다. 대립된 유전자가 서로 달라버리면 우리는 잡종이라고 합니다. 이형접합. 선생님, 그러면 이건 뭘까요? 순종입니다. 선생님, 대문적인 송자는 서로 다른 거야. 이거는 모양, 이거는 색깔이기 때문에 대립되는 것만 보면 돼요. 대립되는 것만 똑같으면 얘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순종이죠. 당연하게. 잡종은 얘가 달라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다른 잡종. 그렇죠. 대립되는 게 똑같지 않으면 잡종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요. 색깔에 대해서 노라면 라지 R.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라지 Y. 초록색이면 스몰 Y.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지금 이제 밑밥 깔고 있는 거예요. 용어에 대해서. 자, 유전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정해져 있는 뭐가? 그 알파벳이 정해져 보통 그 제시해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통 이걸 많이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걸 내가 가져오기엔 쓰는 거야. 보통 제시를 해주지. 그리고 보통은 이제 기호 같은 거는 보통 의미가 있지. 영어로 했을 때 첫자를 보통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 대부분은 각각의 이유는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동형적, 순종, 잡종, 유전자형, 표현형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있는 거 한번 여기다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만. 자, 첫 번째 형질. 이게 뭘까요? 형질. 겉으로 드러나는 뭐 형태, 표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전, 형질,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정확한 교과서적인 개념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이걸 표현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이걸 유전자형.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어떻게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식을 유전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머리가 계속 요즘 깜깜하냐? 정신 집중이 안 된다.
해봅시다. 기억나는 것부터. 잡종을 적으시고요. 순종은 선생님이 동형 접합이라고 했죠. 잡종은 이형 접합이라고 했습니다.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상동함수 위에 있고요. 동형 접합, 이형 접합. 얘는 서로 상동. 얘저 상태 너무 안 좋지? 대립 인자가 어떻게 존재할 때? 같을 때, 다를 때 각각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의 표현이 좀 더 나올 거예요. 우성, 열성 뭐 등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누가 더 뛰어나다, 우열이다 이런 뜻으로 쓴 건 아니고요. 명칭이 우열의 원리인데요. 이 원리는요. 멘델 오빠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는 둥근 유전자만 있는 콩, 주름진 유전자만 있는 콩이 필요했어요. 즉 대립 유전자가 똑같은 순종만 필요했던 거야. 순종 부모끼리만 들고 와서 할 건데 이 순종을 어떻게 만들래? 둥근 애들끼리만 교배 그 새끼를 또 교배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결국 높아지겠지. 그래서 둥근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콩, 그리고 이제는 주름진 애들끼리만 교배 하면 주름진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순종 부모 각각을 만들 수 있게 됐네요. 이러고 난 뒤에 이제부터 시작할까요? 첫 번째 부모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부모를 첫 번째 순종 부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모끼리 교배 후 만들어진 첫 번째 자손을 볼 건데요. 이 동물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표현하자면 자, 생식세포 만들어 볼게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들어갈 거니까요. 결국 만들어지는 건 한 종류의 생식세포. 종류는 한 종류밖에 없지? 이렇게 둥근 난자 완성. 그 다음에 아빠라면 얘는 두 개 중에 한 개만 들어간 생식세포는 이렇게 한 종류밖에 없겠죠. 아하, 순종 부모는 한 종류의 생식세포밖에 못 만드네요. 이렇게 각각 만들어서 서로 어떻게 합체하면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각각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잡종이네요. 첫 번째 자손이 만들어졌습니다. 1세대죠. F1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순종 부모끼리 교배 후 만들어진 첫 번째 자손은요. 결국 얘는 둥글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둥글다. 이게 둥글다라는 유전자고요. 이게 주름지다는 유전자인데요.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유전자, 이 유전자를 우리가 우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표현되는 유전자, 그걸 우성 유전자라고 표현하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유전자는 우리가 열성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우열의 원리. 순종 부모끼리 교배 후 만들어진 F1 첫 번째 자손은요. 둥근 우성 유전자가 겉으로 표현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순종 부모끼리 교배 후 F1 첫 번째 자손은요. 우성 유전자가 겉으로 표현된다. 이걸 우열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성과 열성 관계가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났다, 우열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만일 이거 두 개 있는데 둥근 것도 주름진 것도 아니야. 그럼 얘는 우열의 원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현상들이에요. 맞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손을 가지고 또 교배를 할게요. 지들끼리 교배를 할 거니까 자가교배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둥근 표현형을 가진 친구 두 마리인데요. 자, 이제 교육을 하기 전에 생식세포 만들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만 들어가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는 라지 R, 둥근, 그리고 주름진 유전자를 가진 친구 두 종류가 되겠네요. 얘도 두 종류가 되겠네요. 자, 얘가 얘랑 만났을 때, 얘가 얘랑 만났을 때, 얘가 얘랑 만났을 때 각각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총 세 종류가 있고요. 개수비로 한번 볼게요. 이게 알파벳 기호로 표현됐으니까 유전자형이죠. 유전자형의 비는 1대 2대 1이에요. 당연하죠. 유전자형의 비는 1대 2대 1인데 여기에 있는 이제 표현형의 비로 한번 볼게요. 세 개가 다 붙는 거니까 표현형의 비는 3대 1로 일정한 비율로 계속 나올 겁니다. 1대 2대 1, 3대 1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규칙이 존재한 이유는요. 결국 부모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어떻게? 나눠져서 분리돼서 만들어진 거야.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나오는 규칙이 생긴 거예요. 분리 법칙에서는 분리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고요. 그러나 깔끔하게 문장으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 자손끼리 자가 교배 후 만들어진 두 번째 자손 F2 2세대죠? 이 자손은요 일정한 비율로 나온다. 표현형의 비가 일정한 비율로 나온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법칙이죠.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나눠진다면 같은 비율이 아니더라도 나눠져서 만들어졌다면 멘델로파의 몇 번째 법칙이 성립한 거다? 두 번째 법칙이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 유전이라고 해서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알파 플러스 우위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분리의 법칙은 성립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볼 거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난 이제 모양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색깔에 대해서 다른 형질들을 가지고 와서도 같이 봐도 과연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다른 녀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순종 부모끼리 교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있는 녀석을 좀 더 세팅값을 살짝 하나 더 보탰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순종과 순종끼리 교배를 시킬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교배를 합니다. 첫 번째 자손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 만들어질 수 있는 종류는 한 종류밖에 없다고 했죠. 두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 역시나 만들어질 수 있는 종류는 한 종류밖에 없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 이렇게 녀석, 이런 녀석 만나서 결국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손은 당연히 잡종밖에 없어요. 모든 유전자형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자손 완성. 첫 번째 자손은요 둥글면서 노란색입니다. 아하. 첫 번째 순종 부모끼리 교배로 만들어진 첫 번째 자손은요 우성 유전자가 겉으로 지금 표현됐다. 우열의 원리가 성립됐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첫 번째 자손끼리 한번 교배를 시켜보는 거죠. 교배를 시킬 건데요. 이건 종류가 하나가 더 생기다니까 생식세포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자,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 넣어주면요. 큰 거일 때 큰 거, 큰 거일 때 작은 거, 작은 거일 때 큰 거, 작은 거일 때 작은 거, 총 4종류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얘도 똑같이 4종류가 나오겠죠. 그게 똑같죠? 그 상태에서 이거 보기 쉽게 어떻게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 4개, 밑에 4개 해주시면요. 안쪽으로도 알죠? 느낌 아니까 이렇게 총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 16가지로 깔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개로 깔고 보니까요. 모양에 대해서만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모양은요. 둥글다 대 주름지다. 이게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둥근 거 한번 찾아볼게요. 라지 R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빠세 다 이거잖아. 이 라인은 위에도 똑같지 않아? 빠세 다 둥근거겠죠. 둥근건 총 몇 개다? 12개다. 자, 주름진 거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러니까 몇 대 몇? 3대 1로 나오겠네요. 이제 모양이 아니고 색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색은요, 뭐 대 뭐? 노란색, 초록색이죠. 자, 황색 대 초록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노란색 보면요. 라지 Y만 있으면 되죠? 라지 Y. 그럼 이 줄 다. 됐습니까? 여기서도 이 줄 다. 하나 띄우고, 이 줄 다. 그럼 총 몇 개입니까? 4개 빼고죠. 총 몇 개? 그리고 초록 색깔 몇 개? 4개. 똑같네요. 3대 1로 나오네요. 여러 다른 형질들을 갖다 놓고 보더라도 각각에 대해서 서로 전혀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각각의 분리의 비가 일정하게 성립합니다. 따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의 원리,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조금 아쉽겠죠? 조금만 소금과 후추를 좀 뿌려보겠습니다. 자, 이 색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색깔로. 색깔이 그게 그건데. 자, 조금 볼게요. 자, 부모랑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아이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F1의 자손에서요. 근데 F1 자손이 이게 F2들이야. 이게 다 F2지. F2 자손들을 딱 보니까 F1 부모랑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애 몇 명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 이거 하나하나 다 세도 되지만 규칙을 찾을 거야. 한 줄에 한 개요. 라지와 라지와 이미 세팅되어 있으면 무조건 스몰 R, 스몰 Y가 돼야지. 한 줄에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 한 줄에 한 명이면 총 몇 개? 4개다. 16개 중에서 4개이다. 생식세포가 둘 다 똑같은 형태로 나왔을 때 지금 총 나오는 자손수에서 어떻게? 생식세포가 4개니까 4 올리고요. 8개면 어떻게 될까요? 8 곱하기 8분의 얼마? 8이에요. 결국 이거 다 나눠 떨어지겠네요. 전체적인 자손에서 생식세포의 수 분의 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4개, 생식세포 4개야? 4분의 1 비율이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여기 세팅값에서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죠. 뒤에 유전 파트를 조금 더 하다 보면요. 거기서 약간 살짝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유전은 이렇게 멘데레오파 유전 법칙 3가지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중간 유전입니다. 중간 유전. 중간이 나온다. 레드꽃, 화이트꽃 서로 어떻게 교배를 시켰더니 와우! 첫 번째 자손은 뭡니까? 이렇게 나오지. 보통 하나 같은 경우가 우선 유전자니까 얘는 빨간색이 되거나 흰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분홍색으로 나옵니다. 중간 유전이에요. 우열의 원리를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우선과 열성 유전자의 관계가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얘들끼리 또 한 번 더 교배를 시켜볼게. 첫 번째 자손끼리. 글씨 너무 귀엽죠? 교배를 시켜주면 나오는 경우에서 다 똑같겠지, 결국. 1대 2대 1이어서 표현형의 비가 일정한 비율로 계속 나올 겁니다. 생식세포를 만들고 나눠져서 더해지는 건 똑같다는 거죠. 분리의 법칙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우열의 원리는 성립을 안 하지만 분리의 법칙이 성립한 예시가 바로 중간 유전입니다. 그래서 우선과 열성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거랑 관련된 문제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